누구도 물어본 적 없고 나조차 궁금해 본 적 없는 질문을 묻고 대화하는 순간,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의 한치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진수입니다. 와, 우리 네 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쁩니다. 건강하게 유지해서 도착했어요. 어떤가요, 오늘? 오늘 요새 봄인데 날씨가 자꾸 추운 것 같아요. 계속 추워. 계속. 저는 겨울 코트를 넣었다가 다시 꺼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세탁소에 미리 좀 겨울옷을 부지런하게 갖다 놓으신 분들은 살짝 날씨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늘 한 4월 말쯤에 겨울 옷들을 이제 세탁소에 맡기고 있어요. 훌륭한 경험에 따른 새로운 선택. 오늘도 이제 우리 바로 질문으로 출발해야죠. 네. 네, 오늘 두 가지 질문은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전에 우리 세 번째 에피소드 어떻게 들었어요? 세 번째 에피소드,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편해져서 우선 좀 기분이 좀 좋았고, 그래서 오늘도 저번 주보다 좀 더 편해질 것 같아. 근데 안 편한 느낌 뭐지? 아니. 아니, 아무래도 이게 한 네 번째쯤 오니까 우리가 전에 한 거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이거를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소중한 시간 투자해서 하는 거고, 또 우리 팟캐스트 들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내용을 대화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피드백을 스스로 안 가져갈 수 없어서 들어보니까 못 들을 정도는 아니다. 다행히. 첫 번째, 두 번째는 못 들어줄 정도였죠. 못 들어준다기보다는 조금 위태위태한 마음이 마음속에 막 편하게 듣는다는 느낌보단 무슨 말 하는 거지? 약간 듣는 분들도 되게 막 잘 말해야 될 텐데 애들이 응원해주는 느낌이 당연히 나왔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세 번째까지 이제 진행해 보니까 우리도 점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팟캐스트를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화로 그대로 녹음할 수 있는지 알게 돼서 잘 된 것 같은데, 네 번째 팟캐스트는 어떻게 될지 재밌을 것 같아. 좋습니다. 질문 바로 이제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질문 뭐죠? 네, 첫 번째 질문은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때 어떤 걸 이제 답변해 주셨죠? 이 답변은 내가 이 질문에 되게 적절한 답을 책에서 문장으로 만나서 내가 이걸 공유해 드렸는데, 이 답변은 제가 애정하는 책 초인 수업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결여된 상태를 두고 니체는 니힐리즘, 허무주의라며 명명하며 이러한 니힐리즘의 상태야말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곧 인생을 유희처럼 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떤 재미있는 놀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왜 이 놀이를 해야 하는가를 물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 왜 이 놀이를 해야 하지? 라며 놀이의 의미를 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놀이의 재미가 사라졌는데도 계속해서 그 놀이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로 여겨지는 사람은 이 놀이를 계속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삶이란 놀이에 빠져 그것을 즐길 뿐이지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묻게 되는 것은 삶이 더 이상 재미있는 놀이가 아니라 그저 자신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삶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면서 왜 이 짐을 짊어져야 하지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그런 물음이 제기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삶을 재미있는 유희처럼 살아갈 때에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주목해 주십시오.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어떤 이론적인 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고 그런 물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만 해결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그런 물음은 그것 자체가 해소되어서 사라지는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 옆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팟캐스트에 갑자기 존립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문장을 들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라는 거는 결국에 질문이 떠오르는 거고, 근데 많은 수의 이제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의 내용이라는 게 이제 방금 그 내용을 토대로 전개하면 삶을 놀이로 즐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이제 부담으로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그 의문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굉장히 무게감 있는 질문이 돼서 우리가 그런 질문들만 많이 모아서 대화하고 있는 건데. 근데 나 같은 경우에 그런 의문이나 질문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오는 약간 허무주에서 오는 질문과 내 삶이 너무 재밌는 상태에서 이건 뭘까 저건 뭘까 하면서 호기심 그리고 찾아가는 그런 방식의 질문은 좀 다른 분위기의 질문이라고 할까? 다행이네. 그 말을 들으니까 존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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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왜 근데 이 구절을 좀 이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해드리고 싶었었어. 나는 이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을 봤는데 나한테는 되게 좀 충격적인 문장이었어.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살아가는 이유를 찾으려고 굉장히 20대 때 막 여러 책을 보고 여러 경험을 하려고 하고 그 이유가 있어야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너가 인생을 즐겁게 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물음조차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을 듣고 되게 머리를 딱 맞은 느낌이었어. 만약 그만큼 그 문장에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번 예측해서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건 그냥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딱 나의 인생이 이런 의문이 약간 들 만큼 놀이나 어떤 즐거움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거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또 개인적으로는 이 질문자가 사실 이 질문 하나만 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마음속에 본인도 약간 정리되지 않은 의문들이 한 2개, 3개 정도 있는데 이제 그걸 하나로 질문하다 보니까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봤을 때는 뭐 크게 이상하지 않지만 질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혹은 매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2개로 난 충분히 나뉠 수 있는 질문인데 그게 하나로 합쳐진 느낌이야. 다시 말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매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혹은 하루하루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이 2가지가 나는 조금 다른 질문처럼 들리거든. 매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다르다고? 어떻게 다른 거야? 매일 살아간다는 거는 마치 이제 뭐 함축적 의미가 있겠지만 뭔가 연속으로 계속 이거를 지속해야 된다라는 약간 부담감이 섞인 질문 같고, 하루하루 산다는 거는 24시간 단위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처럼 난 느껴졌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게 뭐 질문하는 사람은 그 질문을 할 당시에 사실 그 질문조차 완벽하게 정리해서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그만큼 궁금한 거라서 섞여서 나는 좀 들렸는데, 어찌됐든 그 2가지를 둘 다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어떤 지속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는 질문으로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하루 단위로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루하루 사는 거랑 그 하루를 그 하루 안에서 사는 이유랑 그걸 지속하는 이유 약간 내가 이해한 게 맞나? 맞아. 그러니까 약간 그곳을 2개 다 약간 의문을 품고 계시는데
이제 질문을 뭐 우리가 질문을 받는 어떤 형식이 추가적으로 문답을 이어가는 질문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질문으로 딱 물어보는 형태다 보니까 두 가지 질문을 융합해서 질문하신 느낌도 약간 들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 하루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 그 하루라는 단위를 24시간으로 딱 끊잖아. 약속을 했지 약속을 우리가. 한 거지, 이 시간적인 관념을. 근데 그 하루라는 개념은 정말 하루라는 개념이 있나? 우리한테는 그냥 삶의 연속성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걸 단순히 시간적으로 24시간을 이렇게 구획화한 거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계속 연속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만약 질문 나눈 거에서 두 번째 얘기로 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를 음. 확인할 수 있다면 음. 그건 그 자체로 이미 매일 지속되는 거에 대해 어떤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다. 맞아. 근데 또 이걸 또 쪼개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 막 우리가 하루 24시간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느낄 수 있다면, 근데 이걸 또 쪼개보면은 순간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순간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뭐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삶 전체가 되듯이 그 순간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느낄 수 있다면 또 그게 삶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 그러네. 그럼 지수 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가 요즘 최근에 이제 삶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딱 이 질문을 누군가한테 호기심 있는 이렇게 반짝반짝한 눈을 가진 뭐 어린아이든 아니면 지수 너의 꼭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누군가에게 요즘 뭐 진수 작가님은 왜 매일매일 살아가시나요?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고 싶을 것 같아? 나는 살아가는 이유는 나에게, 인간에게 부여된 절대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자신만의 이유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다. 나한테 이제 개인적인 나의 이제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이유가 없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 이유가 없어서 살아간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이유를 하나 정했어. 근데 그 이유를 하나 정해서 그 이유가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식이야. 그 이유가 있어서 내 삶의 동기를 얻고. 그런 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뭘 그런 이유로 가지고 있지? 예를 우리가 들면 들었을 때. 뭐 우리가 뭐 관계, 사랑, 가족, 뭐 너 때문에 산다. 꿈, 뭐 이런 것들, 음. 행복. 근데 또 이 이유가 있다는 건 또 동전 반대편의 뒷면처럼 만약에 그 이유가 없어지면 나는 살 이유가 없는 건가?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거지. 만약에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없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이유의 있고 없음의 기준을 그냥 정하지 않는다. 그냥 산다. 근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당신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었을 때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랑 이걸 충분히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삶을 사는 절대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살 수 있다라는 답변은 좀 다른 것 같아. 어떤 게 어떻게 좀 다른 걸까? 그 방금 말한 거 내가 들은 거로 생각하면 왜 매일 하루를 살아가나요? 했을 때 뭐 그런 질문이 다 있냐? 그냥 사는 거지 숨 쉬고.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근데 또 반대로 그런 결론으로 갈지언정 그냥 사는 거지라는 똑같은 결론으로 갈지언정 어떤 과정, 즉 왜 그 결론이 나왔냐 스스로 탐구해보고 결론 지어보고 그 과정을 지낸 거가 다른 거라는 거지. 맞아.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러면 그 후자에 우리가 얘기한 그냥 사는 거지라는 결론이 똑같이 나와도 그 결론을 내기까지 어떤 질문을 뭐 지수 너 경우에는 했었던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그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되게 찾으려고 했었는데 난 그걸 이제 꿈으로 잡았었어. 그래서 내가 꿈이 생기면 난 정말 그 살아가는 이유를 찾은 거고 난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꿈이 생겼는데도 엄청 행복하다거나 그 행복은 되게 짧았고 그리고 막 살아가는 이유를 내가 찾았구나라는 느낌으로 들진 않았어. 그러면서 또 꿈이 있는데도 이제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막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지. 아, 심지어 이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유가 생겼는데도 생기고 난 이후에 또 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후의 이유가 또 필요해지는.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계속 물었던 거지.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왜 살아야 되는지. 근데 지금은 내가 지내오면서 깨달은 거는 아까 말했듯이 삶에 대한 절대적인 이유가 없고 그 이유 없음이 나는 오히려 더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서 힘든 일이 나한테 닥치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건 그냥 살 수 있는 것 같아 이젠.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 그냥 사는 거지가 어떻게 보면 뭐 우문현답의 경우로 막 들리기도 하잖아. 왜 살아야죠? 막 너무 뭔가 갇힌 듯한 움츠린 모습과 약간 가라앉은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들리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말로 이렇게 왜 매일 하루를 사는 걸까요? 했을 때 그냥 사는 거지 뭐 하는 거고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그 박웅현 이제 크리에이터님의 최근 도끼다에서도 이게 완전히 딱 들어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왜 살아야 하는 이유나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어떤 통찰을 준 게 강아지가 사는 삶을 보아라. 그들은 잔다. 자고 일어나면 신나게 밥을 먹는다. 밥을 먹고 열심히 뭐 산책을 하거나 그냥 본인의 그냥 또 자거나 놀거나 그리고 또 그 생활을 반복하는데 마치 이유를 찾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는데 그거는 뭐 강아지라는 존재가 하찮아서가 아니라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한 사람이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 분명 무언가 있다. 그것이 아마 아까 말한 그냥 사는 거지라는 거에서 좀 본인만의 더 깊은 답을 얻을 수 있는 또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 그러게. 강아지나 다른 동물들은 왜 살아야 될지 묻지 않고 그냥 매 순간 그냥 살잖아. 근데 왜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데 또 궁금해지네. 아마 그런 의문점이 또 이어지다 보니 아까 지수도가 읽어준 그 니체의 이제 뭐 니힐리즘의 허무주의가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자유를 준과 동시에 그 자유를 활용하지 못했을 때 큰 족쇄가 오히려 돼버리는. 시현이 너한테 매일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야? 매일 살아가는 이유. 나는 사실 그것이 없는 채로 상당히 오래 지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어린 시절에는 내가 내 삶의 놀이로 아까 이제 우리 그 내용을 빗대어서 나를 되돌아보면 내 삶은 굉장히 이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제 내 가정이 혹은 이제 내 가정 어떤 다른 친척들이 나에게 부여해준 그리고 다른 이웃들이 부여해준 그런 사회 환경에서 즉 어린아이일 때는 그런 놀이를 즐겨서 그런 질문은 애초에 정말 하지 않았지. 근데 이제 뭐 중고등학교 나이가 들면서 꼭 사춘기가 와서가 아니라 이제 가정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나도 이제 그런 질문을 떠올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던 것 같긴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당시에 바로 왜 매일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 이유를 찾지는 않았어 또. 왜냐면 내가 나만의 이유를 찾기에는 내 가족이 닥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해결하거나 그걸 함께 헤쳐나가는 게 중요했었거든. 더 큰 이유로 이렇게 그치. 전해달았던 건.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를 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정과 어떤 친척들 사이에 지금 맞닥뜨려도 위기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그냥 빨리 대처할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삶의 놀이가 아니었지만 그거에 매진하다 보니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지.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고 나도 20대가 되고 분명히 모자라지 않고 사실 실패했다고만은 볼 수 없는 인생의 커리큘럼을 따라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점점 뭐 내 예상과 다른 현실을 봐서 그런지 나도 이제 그 이유라는 거를 감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아, 내가 왜 하고 있지? 그게 바로 뭐 매일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까지 그 고차원적인 질문까지 한 번에 가진 않았지만 그냥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거 하면 뭐가 되는데?
그리고 또 그거 안 하고 또 딴 거 하면은 그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왜 있는 거지? 왜 있는 건 또 왜 그런 거지? 하면서 이제 질문조차 하나 제대로 명확하게 내지 못한 채 그냥 의문만 가득한 삶을 사는 시간이 있었지. 거기에 이어서 이제 내가 언제부터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눈치챌 수 있었냐면 책을 읽어서 가능했었던 것 같아. 이제 내가 이렇게 좀 중구난방으로 뭔가 퍼져 있는 이런 의문들을 뭐한 번에 다 이렇게 짚어내서 문장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꽤 여러 가지 그런 의문들,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을 어떤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아, 맞아, 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의문이 내가 있었어 해서 그 책으로 뭐 해결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적어도 내가 어떤 질문을 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인지하게 된 거지. 독서가.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여서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당장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될 거야. 막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않았지만 이제 그때 적어도 이제 흔히 말하는 뭘 좀 알아야 질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때 겨우 20살 넘고 성인이 되고 군대에 가서 그때 질문답다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매일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정도의 질문을 겨우 할 수 있게 된 거지. 내 사고력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질문 했을 때 어떤 답변을 스스로 했었어? 그때는 답변을 사실 거의 못 내렸지. 그리고 답변을 내리려고 뭐 할 수 있는 게 내 지난 10대, 20대 초반의 삶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왜냐면 나는 어떤 문제를 받았을 때 푸는 것이 내 그 교육적인 배경이었지. 그 질문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뭔가 답변을 만들고 행동을 하는 건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 문제 안에서 흔히 말하는 딱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 그 질문으로서 뭐를 구하시오, 뭐를 보시오 그 질문을 했지만 사실 진정한 이런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 있는 질문에 내가 어떤 나의 목소리를 담아서 할 답변이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지. 그 과정에서 이제 책을 보면서 그 답변들을 조금씩 너만의 답변을 조금씩 찾아갔던 거네. 그렇지. 그게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곳에 질문도 내가 책을 통해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 거기에 답변도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더 책을 읽고. 근데 또 다행인 건 책만 읽는 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그렇게 읽으면 이제 그 시선을 빌려서 느낀 점을 가지고 또 내 실생활을 또 새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 실생활도 점점 이제 그런 답변을 내기 위한 재료가 되는 거지. 자료가 되는 거지. 나도 되게 비슷한 20대를 보냈던 것 같은데 나도 내 안에서 이런 답하기 어려운 물음들, 질문들이 떠올랐고 그런 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나도 이제 책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이제 책들 뭐 철학이나 인문학 책들, 심리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사회과학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었고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아, 이 질문을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약간 모든 인류, 인간이 이 역사를 통해서 해왔던 질문이다라는 걸 좀 깨달았고 그러면 이미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 일어난 질문이 누군가가 계속 인류가 해왔던 질문이라면 그럼 그들은 도대체 이 물음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답변을 내렸는지 이제 궁금한 거지. 그러면서 더 책 속이랑 더 철학에 빠졌던 것 같아.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지? 그런 걸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사고했구나,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구나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이 철학자는 이렇게 했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뭔가 나만의 이유를 찾아가는 재미가 너무, 재미가 있었어, 20대 때. 나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 근데 이제 지금 원래 질문이 좀 많이 또 왔지만 원래 질문이 이제 왜 매일 살아가는지 하루를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잖아. 근데 이게 너무 우습게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풀려고 하고 그 답을 구하면 구할수록 단순히 책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해보지 않을 것만 같은 행동들도 하고 부딪혀도 보고 하면서
그 답을 얻기 위한 훨씬 좋은 인생 자료들을 얻었는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진짜 답을 내리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그 답을 아직 내리지 않았거든. 근데 그 인생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하거나 책을 막 읽을 때 그냥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있는 나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재미를 얻으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 매일 하루를 왜 살아야 되는가의 이유를 결론을 지으려고 애초에 내가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삶으로만 나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면서 이게 누군가의 시선에서 봤을 때 혹은 과거의 내 시선에 봤을 때 그냥 사는 모습인 거야 이게. 그냥 그런 면에서 조금 나도 지금 그래서 결국은 매일 하루를 왜 사는지에 대해서 당장 어떤 문장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 나는 아직까지 나도 그거를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다만 그 답을 찾는 과정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지금 쓰고 있진 않다. 처음에는 그걸 한번 답변을 내보고자 사는 시간도 많았지만 그러다 보니 새롭게 시도한 것들 혹은 경험한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그 답을 내게 하기 위해서 막 나를 이렇게 좀 더 밀어내거나 혹은 더 뭔가 하게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지내게 해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보통 그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잘 살아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다시는 가지지 못할 것 같았던 약간 그렇게 편하고 안정적인 어떤 심리 상태로 새로운 것도 관찰하고 또 물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든 감정도 느끼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파도에 몸을 맡기는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 이르르니까 내 이유는 이겁니다 하고 말하는 게 당장은 이제 없는 거지 나에게. 그리고 또 나한테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난 너무 인상 깊었는데 보통 우리가 지우개가 있는 이유는 무언가를 지우기 위해서 있고 연필이 있는 이유는 무언가를 쓰기 위해 있잖아. 근데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존재가 먼저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세상에 던져진 게 먼저인 거지. 나는 그 생각이 되게 나한테는 영향을 많이 줬어. 존재가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렇게 이유를 묻는 거는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 약간 그 말이 되게 나한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 너가 말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그러면 이제 그 존재 자체 이미 그 모든 의미가 모든 걸 가당케 만들기 때문에 뭐 우리가 살짝 때로는 존중하지만 때로는 약간 뭐 미소 짓는 표현 중에 뭐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이미 너라는 존재는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그걸로 충분해 약간 이런 말이 뭐 굳이 다 아는 사실 이렇게 적어놨을까라는 생각이 때로 들기도 하지만 이제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거고 근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말로는 사실 어떤 위로를 받는다든지 그러진 못하고 방금 지수도가 말한 정말 어떤 실존주의 그 이론에 입각해서 왜 인간이 그런지에 대해서 더 납득할 수 있는 글을 읽어야만 우리는 위로 아닌 위로를 받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글들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시작할게요. 네,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답변을 해줬었나요? 더 낫다는 기준을 무엇으로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누구는 그 기준을 돈으로 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그 기준을 자신의 내적 성장으로 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그 기준을 행복으로 할 수도 있고요.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생각과 행동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이런 정확한 질문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 결국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게. 채연이 너는? 나는 이렇게 하루 단위까지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냥 어떤 나의 행동과 순간이 음. 어떤 반복의 이런 사이클의 순환의 구도에 들어갔을 때 더 나아지는 건 어떻게 하는 그 방법을 많이 찾긴 나도 찾았던 것 같은데 내 하루가 내일이 내 하루보다 지금 하루보다 더 나아지는 그 범주까지 내가 확장시켜서 질문해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뭐 영어 발음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어 코칭에 대한 준비를 할 때 그 수업이나 어떤 과정을 거쳤을 때 그 순간과 그 다음에 있을 순간 사이에 어떤 더 나은 점을 내가 개발할 수 있을까는 고민하지만 내 삶을 가지고 내 하루가 내 내일과 비교했을 때 내일이 더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질문을 딱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자분은 어떤 좀 마음 있었을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 좋지 않을까? 질문자분께서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라고 말하셨지만 나는 이게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지금을 보내야 되는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야 되는가? 약간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일이 더 나은 하루가 오늘보다 돼야 된다는 말이 꼭 오늘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근데 그렇다고 또 엄청 마음에 드는 건 아닌 거고. 근데 진수 너가 얘기한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느 면에서 더 나은 것이 되고 낫게 하고 싶은지 내일이 오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스스로 세세하게 짚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스스로의 어떤 그런 삶의 기준을 만들어 보는 거, 그렇지 않으면 재확인하는 거. 재확인하는 거. 왜냐면 사람마다 오늘 하루 참 괜찮은 하루였어, 좋은 하루였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의 요소가 참 제각각이잖아. 가족과의 대화가 잘 돼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그 하루가 참 괜찮은 하루였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연인과 친구와 생각 이상의 기대 이상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그게 괜찮은 하루였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보다 내일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즉 뭐 나의 경력 혹은 어떤 내가 조금 다루고 통제하고 내 힘으로 시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나아지는, 그거로 뭐 생각하신 거라면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경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아니면 자신의 직종에 맞게 또 이런 생각도 드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보내는 거잖아. 근데 이 질문도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을 되게 잘 보내고 있는 사람은 안 던질 수도 있는 질문인 것 같아. 내가 오늘 되게 알차게 보냈어. 근데 그 사람이 잠들 때 어떻게 하면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보내지라는 질문은 안 던지는 것 같아. 결국에 내가 오늘을 되게 나만의 방식으로 알차게 보낼 수 있다면 그게 결국에 내일도 알차게 보내는 거고 점점 더 자신의 삶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말을 하니까 내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제 내가 캐나다로 이 지금의 삶처럼 살 수 있게끔 어떤 큰 변화로서 이제 그 멘토님을 따라 배우러 캐나다로 가서 대학교 때 느낀 게, 그곳에서 내가 느낀 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이제 다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함께 갈 멤버들 혹은 함께 가고 싶어하는 멤버들 중에 아직 뭐 여러 면에서 고민을 하고 뭐 갈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의도치 않게 흔든 게 있었는데, 내 한 말이 그게 뭐였냐면, 나는 저녁에 잘 때 너무 빨리 잘 자고 일어나고 싶었다. 왜냐면 내일이 너무 기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루를 보내고 그 저녁에는 그 어떤 걱정도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하루가 난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그들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는데 그게 나의 정말 실질적인 감상이었고 밴쿠버에서 멘토님과 보낸 시간에 대해서. 근데 그 말이 약간 고민하고 있었던 멤버들로 하여금 진짜 가봐야겠다, 함께 해야겠다, 이번만큼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게 영향을 줬었다고 하거든. 이걸 직접 경험한 거네. 난 경험한 거지. 그래서 지수 너가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오늘 보낸 하루가 의심이 여지없이 되게 좋았고 괜찮았고, 뭐 이대로만 하루하루가 간다면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이 내일 어떻게 더 좋아야 하지? 나을 수 있는 거지? 하기는 진짜 좀 어렵긴 한 것 같아. 내가 그걸 경험해 봤을 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정말 내 방식대로 알차게 보낼 수 있다면 더 나은 내일도 보내게 되는 건데, 그럼 오늘 내가 잘 보내고 있는 기준은 이제 무엇으로 삼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건 내 마음이 아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봤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예를 들면 유튜브를 뭐 한 2시간 봤어. 근데 내가 이 유튜브를 2시간 봤는데 너무 즐거웠고 이 유튜브를 본 걸로 내가 몰랐던 걸 뭐 깨닫고 삶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유튜브 시청이었다면 이제 그거를 음, 한마디로 욕하면 지수 너가 살아가고자 하는 가치에 굉장히 정렬되어 있는 행동을 했다고 너가 느낀다면 그러면 그건 되게 기분 좋은 행위였던 거지. 근데 반대로 또 똑같이 유튜브를 2시간 봤는데 어느 날은 뭔가 이걸 내가 왜 봤지? 하면서 그냥 재밌기만 하고 보고 나서 막 죄책감 들고 이런 순간들도 있잖아. 그런 하루들이 막 지속되거나 그럴 때는 잠들 때도 되게 마음이 무겁고 헛헛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수 너 입장에서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음, 행동을 좀 했을 때, 혹은 음,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 이런 가치를 쫓으면서 살고 있는데 음, 그거와는 굉장히 관계가 먼 행동을 음. 했을 때. 그래서 그 기준은 내 마음이 되게 약간 심판자처럼 있는 것 같아. 매 순간에. 너가 정말 너 영혼이 너의 삶이 즐거운 행위를 했느냐? 그 기준을 되게 내 마음이 잘 알고 있어. 아주 그냥 어, 빈틈을 주지 않고. 어. 그래서 똑같은 게으름도 참 다른 것 같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 계속 미루면서 게을러지고 막 눕고 그러면은 이제 내 마음이 심판자처럼 불편한 감정을 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쉼이 필요해서 그 순간에 쉬는 거는 정말 내 마음이 편하게 쉬고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참 그 기준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내가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다면, 자신의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음, 가치에 입각해서. 그럼 더 나은 내일로 가는 건데, 그럼 내가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내가 뭘 할 때 내 마음이 되게 고양되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나는 되게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서, 나 같은 경우에는 몰랐던 걸 깨닫는 게 나한테는 되게 내 마음이 고양되는 행위거든. 몰랐던 걸 깨닫는 거. 그래서 나 같은 경우 이런 독서 그리고 지금 같은 대화가 나한테는 되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의 행위고, 그리고 또 누군가와 진정한 소통을 나눌 때 그때 나는 되게 살아있다는 걸 느껴. 그래서 그런 순간이 가득 찬 하루를 보내면 그날 저녁엔 내가 왜 오늘 하루 이렇게 보냈지가 아니라 그냥 음, 잘 보냈다. 음,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하루를 만들 수 있지라는 음, 애초에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음, 아예 그런 의문이 들지 않는 거지. 음, 하지만 정반대로 그렇지 못한 하루를 보냈을 때는 음, 더 나은 내일을 바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마음 무거워지고. 최 너한테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너 마음이 되게 차오르는 것 같아? 나도 아주 그냥 똑같은 것 같아.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어떤 모습을 내가 정말 나를 속이지 않고 그대로 따라서 충실하게 행동하고 느끼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책임질 건 책임지고 또 얻을 건 얻고 공을 얻을 건 얻고 하는 그 과정을 결국 나는 내 하루를
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거라고 했지 질문이? 어떤 하루를 보낼 때 내 마음이 되게 충만해지는지. 난 그런 하루를 보낼 때 굉장히 충만해지고 아까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새로운 공간 해외라는 곳에 가서 이제 멘토님이 부여해주는 그런 정말 꿈에 그리지도 않았어. 그건 난 내 상상을 벗어났어 이미. 근데 좋은 건 알아. 그리고 엄청나다는 것도 알고 네 마음이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그냥 느껴. 근데 그 당시는 또 내가 그 삶을 살려고 가치를 쫓은 채로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도 그걸 느꼈거든. 그러니까 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어떤 특정 행동과 특정 장소와 부여된 어떤 가치들은 내가 그 가치를 쫓지 않아도 그리고 그 가치에 내가 정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때로는 몰라도 좋은 건 알아. 그래서 그 하루가 지속되길 원해서 사람들은 그거를 기대하고 다양한 이제 활동, 액티비티를 좀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인간 각자가 자신만의 그 마음이 고양되는 충만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가 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필요? 그 감정을 느껴본 사람은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거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까. 그거는 단순히 어떤 원초적인 본능에 의한 쾌락을 쫓는 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 그것도 물론 쾌락의 하나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분명히 다르지. 그 느낌은 되게 나를 성장시키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스스로 찾아가는 게 이제 본인의 삶의 숙제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걸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 자신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스스로 뭐 독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모임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대화일 수도 있고 계속 방향성을 가지고 찾아갈 수밖에 없다. 너는 이걸 하면은 되게 마음이 고양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신이 찾아야 되는 거니까. 지수 너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내가 그 가치가 엄청 세워져 있는 사람이든 혹은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이고 그런 지수 너가 말한 삶의 어떤 가치에 고양되는 순간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더 나은 내일을 굳이 이렇게 가지지 않고 오늘을 딱 그런 하루로 살려면 그리고 환경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 환경. 지수 너가 말한 모임, 대화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인적 자본, 인적 환경이고 내가 아까 말한 환경은 인적 환경임과 동시에 다른 자연 환경에 노출시키는 거거든 본인을. 그럼 이렇게 질문해도 되겠네. 내가 지금 나를 되게 충만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 환경에 나를 지금 두었는가? 그렇지. 막 예를 들면 지금 내 삶, 내 하루를 한번 돌아보는 거지. 막 늦게까지 뭐 유튜브, 넷플릭스 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되게 늦게 일어나고 피곤한 상태로 피곤하고, 시작하고 하루를 밥도 거르고 뭔가를 하지는 않고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행복과 충만함을 느끼기는 어렵잖아.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행복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환경 속에 나를 던져 놓으면 내가 또 무언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많은 요즘에 책들이나 이제 많은 이런 지식인들 혹은 이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내는 목소리가 나는 그것 환경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혼자만의 시간에 뭐 굳이 표현하자면 좀 마케팅적인 요소가 들어갔지만 뭐 소확행이라는 표현 아니면 욜로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혼자만의 시간, 혼자 스스로 충만할 수 있는 본인만의 답변을 가지게 이제 해주는 것들이 컨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 방금 든 아이디어로는 약간 이런 것도 생각해봤어.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들어주는 거야. 아니면 마음이 충만해지는 공간에 초대한다거나 그래서 여기서 당신이 뭐 일주일을 지내면 마음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게 이제 그 사람마다 가치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수에게도 그런 충만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 하고 있잖아 그분이. 목포에서 내 아는 형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아마 한 6주 정도 한 달 좀 넘게 해서
같이 공동 생활하면서 정말 그런 순간을 느끼고 되게 감동을 받아서 가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것만큼 이제 본인의 완전 기존의 삶을 또 잠시 일시정지하고 가는 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서울에서 뭐 모임, 뭐 살롱, 그다음 소셜 뭐 어떤 클럽, 클럽 같은 것들 많이 하는 것도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 그 연계돼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그래도 정리를 해볼까?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질문이랑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첫 번째 질문은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끼리 열심히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이란 주제로 되게 중요한 질문과 생각을 해봐서 되게 좋았어. 우리가 보통 어떤 목표나 목적을 이루기에 너무나 오늘을 희생하고 있는 삶들이 좀 많잖아.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되게 마음이 헛헛한 그런 삶을 많이 봐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데 오늘을 열심히 희생하고 있고 오늘이 열심히 사라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있는 삶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이 질문이 어쩌면 우리 사회 나한테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질문이지 않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답변을 내리는 게 근데 또 다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내일을 준비하는 게 절대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내일을 준비만 하려고 오늘을 쓰는 걸 이제 한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얘기한 거지. 맞아. 내일을 너무 집착해서 오늘을 잃고 있진 않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을 잃어서 내일을 만약 붙잡았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를 과연 거기에 진짜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 라는 물음도 드는 거지. 무언가를 희생해서 올라탄 대상에. 근데 우린 이런 경험을 다 해봤잖아. 어렸을 때. 뭐 대학교에 가면 뭐 좋은 점수를 받으면 조건부 행복을 항상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지.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하면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거지? 약간 이런 거지. 오늘 행복할 수 있으면 내일도 행복한 건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할까요? 오늘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네 번째 에피소드 대화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히 들어주신 거 혹시 또 이 대화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서 본인만의 품고 있는 어려운 질문들을 보내주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소개에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